2장 올리버 트위스트의 성장과 교육, 숙식을 둘러싼 특징. 이후로 8달에서 10달에 걸쳐 올리버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배신과 사기에 희생당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일단 구빈원 사람들 손에 맡겨지면 해당 구빈원은 굶주리고 궁핍한 상황에 처한 젖먹이 고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교구로 보고한다. 교구는 젖먹이 올리버 트위스트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성 인력과 보금자리가 있는지를 엄중하게 묻는다. 구빈원은 애석하게도 그런 인력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교구는 아주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로 5km 정도 떨어진 고아 농장이라 할 수 있는 구빈원 자부를 소개해준다. 구빈법을 위반한 고아들 20명이나 30명이 노부인 한 명의 보살핌 하에 음식이나 옷이 너무 넘치는 불편함 없이 마루를 뒹굴며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 노부인은 일주일에 아이 한 명당 7.5펜스를 대가로 받고 구빈법 위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셈이었다. 일주일에 7.5펜스 정도면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액수였다. 사실 7.5펜스어치 음식이면 배가 가득 차서 불편할 정도이지 않은가. 노부인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여성으로 무엇이 아이들에게 좋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지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부인은 주급에서 자기 몫을 더 크게 떼고 난 후 교구 아이들에게 원래보다 훨씬 더 적은 몫을 할당했다. 노부인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끝을 모를 정도로 아이들의 몫을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내고 있었는데 대단한 경험주의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들 알겠지만 또 다른 경험주의 철학자 하나가 말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대단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잘 증명해 보이려고 말에게 하루에 지푸라기 하나씩만 주는 실험을 벌였는데 실험이 끝나고 그 말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바깥 공기를 마시기 24시간 전에 죽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먹지 않고도 아주 씩씩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말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불행하게도 올리버 트위스트를 맡게 된 노부인도 자신의 경험주의 철학 이론에서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었다. 한 아이가 아주 부실하고 매우 적은 양의 음식으로 용케 버텨낸다 하더라도 10중 8구는 굶주림과 추위에 병들거나 방임으로 인해 불 속으로 넘겨진다거나 숨이 막히는 사고를 당했다. 어느 경우든지 보통 이 처참한 어린 생명은 저 세상으로 불려가서 이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가끔씩 교구 아이가 접혀진 침대틀에 끼인 채 방치되었거나 부주의로 뜨거운 세탁물에 대어 사망한 경우, 물론 이런 곳에선 세탁을 잘 하지 않아서 후자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배심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번거로운 질문 공세를 펼치거나 교구 주민들이 까다롭게 굴며 진정서에 서명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사인을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골칫거리는 교구 의사의 부검과 교구 간의 증언으로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교구 의사는 언제나처럼 해부를 해서 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고 사실일 가능성이 컸음. 교구관은 교구가 원하는 대로 아주 헌신적인 증인이 되어 주었다. 게다가 구빈원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고아 농장을 시찰했는데 항상 하루 전에 말단 교구관을 먼저 보내 방문 사실을 귀띔해 주었다. 당연히 이사회가 도착할 때쯤이면 아이들은 언제나 보란듯이 말끔하고 깨끗한 상태였으니 어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고아 농장의 구조 아래에서는 특별하거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어느덧 9살 생일을 맞이한 올리버 트위스트는 창백하고 빼빼 마른 아이로 약간 땅딸막한 키에 몸집이 지극히 왜소했다. 그러나 천성이든 부모에게 물려받았든 올리버의 가슴속에는 강건하고 굳건한 기상이 담겨 있었다. 부족한 식단 덕분에 앞으로 이 기상이 퍼져나갈 공간이 자라날 가능성은 충분했고 오히려 이런 환경 덕분에 9살 생일을 무사히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올리버가 9살이 되는 생일날이었는데 다른 어린
신사들과 함께 석탄 지하실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불경하게도 배가 고프다고 말한 죄로 흠씬 두들겨 맞은 후 벌어진 일이었다. 마침 그때 이 고아 농장의 심성 좋은 여주인인 맨 부인은 말단 교구관 범블씨가 유령처럼 나타나서 정원의 쪽문에 애써 열려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 깜짝이야. 범블씨 당신인가요? 맨 부인이 창밖으로 고개를 불쑥 내밀며 반색하는 척 물었다. 수잔, 올리버랑 다른 두 놈들 어서 위층으로 데려가 당장 씻겨놔. 아유 세상에 범블씨 다시 뵙게 되니 엄청 반갑네요 정말. 범블씨는 뚱뚱하고 다혈질인 남자라서 이 다정한 인사치레에 응답하기는커녕 작은 쪽문을 엄청나게 흔들어대더니 범블씨의 다리에서만 나올 수 있을 만한 힘찬 발차기로 쪽문을 한 대 걷어쳤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맨 부인은 새 아이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쯤 밖으로 뛰쳐나가며 말하였다. 아유 우리 소중한 아이들 때문에 안쪽에 빗장을 걸어놓은 걸 깜빡했네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범블씨. 얼른요. 이렇게 온갖 예의를 갖춰 환대를 했으나 교구위원이라면 마음을 누그러뜨렸을지 몰라도 이 말단 교구관한테는 어림도 없었다. 멘부인, 도대체 이게 예의에 맞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범블씨는 짧은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 말을 이었다. 어떻게 교구의 고아들에 관련된 교구의 공무를 보러 온 관리인을 이렇게 문 앞에서 세워둔단 말입니까? 멘부인, 당신은 교구에서 파견되어 교구의 돈을 받고 일하는 자라는 걸 자각하고나 있습니까? 그럼요, 알고 말고요. 실은 우리 귀여운 애들 중 한둘이 범블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당신이 왔다고 알려주던 참이었어요. 맨 부인이 무척이나 겸손하게 대답했다. 범블씨는 자신의 언변과 존재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이미 언변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내보인 터라 한결 마음이 누그러진 모양이었다. 뭐 됐어요, 멘부인. 범블씨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응답했다.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안내 좀 해주시오. 오늘 공무를 보러 왔고 할 말도 좀 있으니. 맨부인은 범블씨를 벽돌 바닥의 자그마한 거실로 안내해 의자에 앉기를 권하고 나서는 과장된 몸짓으로 범블씨에게 삼각모자와 지팡이를 받아서 앞 탁자에 내려놓았다. 범블씨는 걸어오느라 이마에 솟은 땀을 닦으며 뿌듯한 심정으로 삼각모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범블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말단 교구관도 그저 인간일 뿐이었으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저기 제가 드릴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맨 부인이 매혹적인 달콤한 목소리로 오늘 띄웠다. 먼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아니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뭐라도 한 모금 마시겠어요, 범블씨? 아니요, 한 모금도 안 됩니다. 범블씨는 위험 있지만 차분한 태도로 오른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에이 좀 드셔보세요. 맨 부인은 범블씨의 거절하는 어투와 손짓에서 속마음을 간파하고서 말을 이었다. 그냥 찬물 약간에 설탕 한 덩어리 타서 조금만 딱 한 모금만 하세요. 범블씨는 목을 가다듬듯 헛기침을 했다. 자, 딱 한 모금만요. 맨 부인이 구슬리듯 권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교구관이 물었다. 아이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아플 때 먹는 약 대피에 탈 수 있도록 집에 조금 장만해 둬야 하는 거 말이에요. 맨 부인이 구석자리에 있는 찬장을 열고 유리병과 잔을 꺼내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바로 진이죠. 아이들에게 대피를 준단 말입니까, 맨 부인? 범블씨가 눈길을 끄는 진을 섞는 과정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오, 그럼요. 좀 비싸긴 하지만 아이들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범블씨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렴요, 맨 부인. 당신은 정말 인정이 많은 여인이군요. 여기에서 맨 부인이 진을 내려놓았다. 내가 좀 서둘러 기회를 잡아 교구 이사회에 이 사실을 얼른 알려야겠어요. 범블씨가 잔을 끌어왔다. 맨 부인, 당신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범블씨는 물에 탄 진을 휘저었다.
그럼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꺼이 멘부인. 그러고 나서 범블씨는 술잔의 반을 들이켰다. 자, 이제 공무로 들어가죠. 말단 교구관은 가죽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아이가 오늘로 9살이 되었다죠. 가엾은 녀석. 멘부인이 앞치마 끝자락으로 왼쪽 눈을 벌겋게 문지르며 말했다. 게다가 처음에 현상금을 10파운드나 걸었다가 나중에 20파운드로 올렸죠. 우리 교구로서는 최상의, 아니 초자연적인 노력을 기울였건만 우리는 아직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의 신분이나 이름, 가족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범블씨가 말했다. 맨 부인은 놀란 듯 양손을 들었지만 잠깐 생각하다가 질문을 덧붙였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말단 교구관은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몸을 곧조 세우며 답했다. 바로 내가 지었지요. 범블씨, 당신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멘부인. 우리는 귀염둥이들에게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붙여요. 바로 직전의 아이가 S자로 수어불이었으니 이번에는 T자로 트위스트라고 지은 겁니다. 그 다음 아이는 U자로 언윈, 그 다음엔 V자로 벌킨스가 되겠죠. 이렇게 알파벳 끝까지 이름을 다 지어놓고 Z에 다다르면 다시 맨 앞으로 가는 거죠. 아유, 범블씨는 글자를 꽤나 꿰고 있는 분이시군요. 맨 부인이 말했다. 아니 말단 교구관은 칭찬에 한껏 으쓱해하며 말했다. 뭐 그럴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맨 부인. 범블씨가 물에 탄 진을 다 마시고 말을 이었다. 올리버는 이제 여기에 있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사회가 다시 구빈원으로 불러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 당장 올리버를 불러오시죠. 네, 즉시 데려옵지요. 맨 부인은 올리버를 데려오려고 거실을 나섰다. 올리버는 그때까지 얼굴과 손을 껍질처럼 감싸고 있던 굳은 때를 단 한 번에 씻어서 벗겨낼 수 있을 만큼만 없앤 채로 자비로운 맨 부인에 이끌려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올리버, 이 신사분께 인사드려. 맨 부인이 말했다. 올리버는 교구관이 앉은 의자와 삼각모자가 놓인 탁자 사이에 대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올리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범블씨가 장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올리버는 당장이라도 누구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교구관의 의자 뒤에 서 있던 맨부인의 사나운 표정으로 주먹을 흔들어대는 것이 보였다. 올리버는 단번에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 주먹에 숱하게 맞아본 몸이라서 기억에서 지우려야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도 같이 가나요? 가엾은 올리버가 물었다. 아니, 같이 못 가지. 하지만 가끔씩 너를 보러 오실 거란다. 범블씨가 대답했다. 올리버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떠나가는 것이 서운하다는 신용을 보일 만큼은 눈치가 있었다. 두 눈에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배고픔과 조금 전까지 당한 학대를 생각하면 울고 싶을 때 눈물을 짓는 것은 시군죽 먹기였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맨 부인은 올리버를 수천 번 안아주며 이별을 구했고 올리버가 내신 포옹보다 훨씬 더 원했을 터인 버터 바른 빵 한 조각까지 안겨주었다. 맨 부인으로서는 올리버가 고빈원에 도착했을 때 너무 굶주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만 선심을 베푼 셈이었다. 올리버는 빵 한 조각을 한 손에 쥐고 갈색 천으로 만든 조그만 교구 모자를 쓴 채 범블씨의 손에 이끌려 암울한 유년기에 상냥한 말 한마디나 친절한 눈빛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비참한 고아 농장을 떠났다. 그런데도 올리버는 등 뒤로 시골집 문이 닫히자 어린애다운 슬픔에 젖어 울컥했다. 어린 동료들을 고통 속에 남겨놓고 떠나자니 그 아이들만이 유일한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 거대하고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처음으로 마음에 사무치던 순간이었다. 범블씨는 성큼성큼 걸어갔고 작은 올리버는 금빛 레이스가 달린 범블씨의 소매자락을 꽉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 걸으면서 500m쯤 갈 때마다 거의 다 왔는지 물어댔다.
이런 끈질긴 다그침에 범블씨는 매우 짧게 끊어버리는 대답을 했다. 물에 탄 진이 몸속에 들어와 효과를 내던 일시적인 마취 현상이 사라져 버리자 다시금 성미 급한 말단 교구원으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버가 구빈원 담장 안에 들어온 지 15분도 안 되어서 두 번째 빵 조각을 다 먹기도 전에 범블씨는 어느 노파에게 올리버를 맡겨두고 갔다가 되돌아와서 이 밤에 이사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 이사회에서 당장 올리버를 보자고 한다고 했다.